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최근 2020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개정고시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하기 앞서 잠시 강사 소개 인사 올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한번 우리가 했었고요. 영상은 3개를 준비했습니다. 목차 순으로 하면 영어 1과 영어 2가 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개 더 이렇게 추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9001이 아니고 9000이라고 하죠. 9000. 그쵸, 9000. 그리고 2015년 버전은 최신 버전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규격을 구축하는데, 시스템 규격이라고 한다면 요구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요구사항. 그래서 2015년 버전의 9001에 대한 요구사항 해설을 영상은 4개의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분량으로 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질 경영 시스템 ISO KSQ 9001에 대한 요구사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HLS High Level Structure 그리고 Risk Based Thinking RBT. 그래서 2015년 국제표준 한국산업규격의 특징이 있다면 High Level Structure, 우리가 살펴보았던 영어 ISO KS 9000의 용어를 기반으로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 9001 규격을 구축을 했고, 역시 9001의 용어를 기반으로 환경이라고 14000 2015년 버전도 구축이 됐고, 최근에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45000 KSQ 45000 규격도 9000 용어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 이거죠. 하이, 높은 레벨의 구조 IS 9000. 우리가 이 용어를 기반으로 오늘은 이제 9001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9001을 또 기반으로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경영이라든가 안전보건 시스템 규격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통합 경영이 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LS라는 그 의미가, 그렇죠, 기본적인 그 용어를 가지고 시스템 규격이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BT라고 우리가 그 리스크, 어떤 그 불확실성의 영향, 리스크를 기반으로 thinking, 생각, 그렇죠. 모든 활동에 대한 기반을 항상 그 염려를 하고 리스크를 고려한 품질 또는 환경, 에너지나 안전보건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RBT라는 그 용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라는 그 용어는 어떤 그 대상, 어떤 실체나 어떤 그 상상, 생각 이런 것들을 대상이라고 하는데 용어 해설에서는 그 인지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그 대상을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대상의 고유 특성의 집합이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품질이라고 합니다. 품질의 용어의 정의, 대상의 고유 특성이 집합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이제 품질이라고 했고, 이런 그 품질 활동에 있어서 이제 품질 방침을 최고 경영자가 의지를 표명을 하고 품질 방침에 의한 어떤 일관성 있는 활동, 일관성 있는 활동 이런 걸 품질에 관한 일관성 활동을 우리는 또 현장에서 품질의 목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침과 목표를 프로세스 공정 관리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실행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고 개선을 통한 또 지속적 개선하는데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객 만족 이걸 이제 고객의 중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고객의 중시 이런 그 용어들이 ISO 9000 용어 기본사항 용어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의 그림이 9001입니다. 2015년 규격. 그래서 2015년 규격에 맞도록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며칠 전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수행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 업무 지침 품질관리 업무 수행 업무 지침 그 7조를 보면 그 품질 계획 수립 기준이 있거든요. 품질 관리 계획 수립 그 기준. 과거에는 26개 항목 순으로 품질 계획서를 현장에서 수립을 하고 또 문서화해서 현장 실행 업무를 유지하고 했던 방식이 새로운 방식으로 2015년 버전에 맞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그 고시한 날이 10월 13일이라면 시행하는 날은 6개월 후가 되는 2021년 4월 13일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현장에서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지금 보시는 한국산업규격 국제표준 9001 2015년 버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KS 요구사항 9000 이 자료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인터넷 검색창 이 나라 표준 인증이 있습니다. 이 나라 표준 영어로 이 나라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천 규격집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1페이지 보면 이제 목차가 나오거든요. 목차. 그 강사가 이 목차를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목차 순을 보면 1 적용 범위부터 10 개선까지 목차가 10개가 있습니다.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그다음에 지원, 운용, 성과 평가, 개선.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품질관리계획서 개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품질관리계획서 목차 순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는 목차가 26개로 되어 있죠. 26개의 목차 순이 앞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 규격에 있는 목차처럼 품질관리계획서의 목차도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자료는 이 나라 표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유료거든요. 유료, 무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무단 배포하거나 또 이렇게 용도 이외로 활용이 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저도 품질계획서를 어제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견본으로 이 강의용으로 작업을 마쳤는데, 이 영상에 있는 목차 순대로 이게 강사가 다 일일이 다 워드를 치면서 건설 특성에 맞게끔 용어를 조금 바꾸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그 품질관리계획서 2020년 이후 버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을 해야 될 품질관리계획서에 작업한 내용 한 180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같이 보면서 강의를 같이 함께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보면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 개요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인 그 요구사항의 내용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상세한 그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개요 내용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본문의 내용, 요구사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구사항은 적용 범위가 되는 거고, 2번은 이제 인용 표준, 3번은 용어 의정의, 4. 조직 상황. 그래서 우리 품질계획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그 품질계획서를 우리가 수립을 한다, 문서화한다 하는 경우에 품질계획서 목차 순도 국제표준 한국산업규격에 맞도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차 1 적용 범위, 목차 2 인용 표준, 목차 3 용어 의정의, 목차 4 조직 상황하고 또 상세 번호로 이제 4 밑으로 이제 4.1 조직과 조직 상황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이 내용에 대한 그 작업을 다 이렇게 직접 워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건설에 맞게, 건설의 특성에 맞게끔 좀 용어를 조금씩 그 바꿔가면서 현장 여건에 더 맞게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강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관리 계획서도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현장 특성에 맞게끔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틀을 그대로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용노동부 산하 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능력중심 사회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NCS의 그 건설 분야의 품질 관리 쪽으로 건설 품질 관리의 그 능력 단위 두 번째에 있는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이 학습 모듈 이런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내용 그대로 현장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그렇죠.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하는 그 3대 능력의 그 역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표준 과거 버전인 ISO KSQ 2009년 버전으로 이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CS 건설 품질 관리 계획 수립도 아마 금년간에 개정이 되고 재보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2015년 버전 9001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개정된 내용에 대한 핵심의 그 자료를 함께 학습하면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구축하는데 꼭 참고를 해야 할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국제표준 한국산업규격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조표현, 이 도회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책을 이렇게 그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C 사이클에서 이 표준의 구조 표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5페이지 자료를 제가 사진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같이 보면서 이 요구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타이틀은 품질 경영 시스템. 여기 지금 그 조항 번호가 4번이거든요. 4.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과 8은 서포트는 지원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은 그 운영하는 거거든, 운영. 그래서 7은 지원이고, 목차입니다, 목차. 이 표준 규격에 대한 목차가 7은 서포트 지원하는 거고, 8은 그 운용하는 거거든, 운용하는 거. 실행하는 거죠, 운영. 그리고 9번은 이 성과 평가입니다. 퍼포먼스 에볼루션. 성과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10번은 개선이죠. 임프로먼트. 목차 10번은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 6은 플래닝 기획하는 거죠. 기획. 기획. 그리고 이제 5번은 이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리더십.
그래서 목차가 이제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1 적용 범위, 2 인용 규격, 3 용어 이정의, 4 그죠? 조직 그죠? 조직 구조 그죠? 그럴 때 이 품질 경영 시스템 그 조직 이거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죠. 그 4번이 목차가 품질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5, 4 다음에 이제 5가 되겠죠. 5는 리더십, 6은 기획, 그다음에 7은 지원, 8은 운용, 그다음에 9는 성과평가, 그리고 개선. 이렇게 목차 10개 중에서 4번 이후 4, 5, 6, 7, 8, 9, 10을 지금 PDCA 사이클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 개선하는 이 데밍 사이클이죠. 데밍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PDCA 사이클 계획 실행 확인 개선 이 그림의 요구사항 이걸 다 요구사항 조항번호라고 합니다. 요구사항 조항번호를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설명이 좀 돼 있는데, 그렇죠. Organization and its contract. 이거는 뭐냐면, 이 컨택트는 뭐냐면 그 조직 상황이죠. 조직의 그 조직 상황. 그 다음에 역시 또 여기 보게 되면, 그렇죠.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그 needs, 그죠. need, 필요성. 그리고 어떤 기대. 그렇죠. 이게 4번 시스템에서 하는 그 요구사항이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과 조직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관련 그 이해관계자의 그 니즈와 어떤 기대,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리퀘어먼트,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 화살표를 보면 이게 인풋이죠. 이렇게 인풋. 이게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풋. 그래서 이 사이클, PDCA 사이클대로 운용, 환율, 활용이 돼서 아웃풋 하는 거죠. 그렇죠? 9001 2015년 버전의 기본 개념은 조직의 성과 개선과 지속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본 개념을 품질 경영의 그 7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경영의 7원칙.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한다면, 자, 1번 고객 중시, 그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 세 번째 인원의 적극 참여. 여기서 인원의 적극 참여라는 거는 시스템 활동, 우리 뭐 현장이면 현장에 참여하는 많은 우리 직원, 협력업체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해관계자, 대개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인원의 적극 참여. 우리가 용어의 그 해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참여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참여는 활동. 여기에 적극이란 단어를 붙이면, 적극 참여했을 때 적극은 공헌한다 그러죠. 공헌. 조직에 공헌하는 거죠. 적극 참여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칙은, 품질 경영의 네 번째 원칙은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접근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선이 있습니다. 개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입니다.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관리와 관계 경영입니다. 품질 경영 7원칙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접근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세스 접근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접근법이 무엇이냐 한다면, 요구사항의 충족의 이의와 일관성, 그다음에 가치 부가 측면에서 프로세스를 고려, 세 번째로 효과적인 프로세스 성과의 달성,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 평가에 기반하는 개선. 프로세스 접근법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최근에 그 품질관리계획서 2020년 개정 내용을 우리가 잠시 또 생각한다면 품질관리계획서의 목차 순위 2015년 버전의 목차와 일관성 있게 1번 적용범위, 2번 인용표준, 3 용어의 정의, 조직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개선. 그래서 10개의 목차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건설공사 참여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그렇죠? ISO 9001 2015년 버전 품질 경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요구사항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우리 현장 건설공사 품질 관리 계획서를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리스크 기반 사고,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 RBT, 문서화된 정보. 예전에는 뭐 매뉴얼, 절차, 뭐 지침, 뭐 기록, 뭐 이렇게 문서화의 용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 묶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나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뭐 매뉴얼 정보 내지는 어떤 기록 내지는 뭐 이렇게 양식 소식 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문서화된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 버전에 과거 규격과 최신 버전과의 그 차이, 그 용어의 그 차이가 문서된 정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그다음에 프로세스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자, requirement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requirement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른 조직 상황. 이게 목차 1번이 조직 상황이죠. 4번이 되겠죠. 4번. 1, 2, 3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서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적용 범위, 인용 표준, 뭐 용어의 정의, 이건 이제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서 우리 시스템 활동하는데 본론에 들어서는 이제 4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4 조직 상황, 그렇죠. 규정된 요구 사항에 따른 조직 상황, 또 규정된 요구, 국제 표준, 한국 산업교육에서 요구하는 규정된 요구에 따른 리더십, 그렇죠. 이건 5번이 되겠죠. 목차순. 그다음에 기획 6번이 됩니다. 요구사항에 따른 기획. 여기서 QMS라는 그 영어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퀄리티, 품질, 그다음에 M은 매니지먼트, 이거는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QMS. 만약에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0이죠. 환경 경영인 경우에는 EMS 이렇게 하겠죠. EMS,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또 있어요. 그 ENMS라는 게 있죠. 이 에너지 약자입니다. 이거는 그 에너지하고 그 environment는 대문자 이니셜이 똑같으니까 이제 구분하려고 EN하고 역시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에너지 경영 시스템. KSQ, ISO 5만1을 얘기하는 거죠. 5만1. 이거는 이제 14000이죠. 환경 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보건, 그쵸. 안전, 세프티, 그쵸. 경영 시스템이다 말이야. 안전 경영 시스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프티 쪽이니까. 이거는 45000 쪽입니다. 45000. 품질은 이제 QMS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 기획이 나오는데 기획은 6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차 7번을 보면 규정된 요구에 따른 지원,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시스템을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규정된 요구에 따른 실행, 운용하는 겁니다. 오퍼레이터. 이거는 8번이 되겠습니다. 규정된 요구에 따른 성과평가 9번이 되겠고, 그리고 규정된 요구에 따른 마지막에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하려는 시스템 규격, 목차 그 10개가 있는데 10개 공통된 그렇죠. 용어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잠깐 보고 할까요? 문서화된 정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문서화된 정보. 그렇죠. 문서화된 정보. 문서화된 절차, 문서화된 뭐 매뉴얼, 문서화된 어떤 서식, 문서화된 어떤 데이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2015년 버전에서는, 과거 버전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문서화된 정보 이렇게 하나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내용을 보시면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포함한 조직이 운영하여 만든 정보들, 달성된 결과의 증거, 이 기록들,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문서화된 정보를 한다. 다른 경영 시스템과의 그 일관성 유지를 하기 위한 일환이다. 다른 경영 시스템이 뭐였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품질은 QMS라 했고, 환경은 EMS라 했고, 에너지는 이제 ENMS라 했고, 안전보건은 뭐 SMS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게 다 다른 경영 시스템과 이렇게 일관성 유지하는 거는, 그렇죠. 하이 레벨 HLS, 하이 레벨 스트럭처 HLS, IS 9000을 최상위 버전으로 놓고 그렇지, 쭉 내려가서 함께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 많은 서류, 절차,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재된 상태에서 따로 움직이면 이렇게 일관성 유지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어 하나로 압축해서 다 모든 서류는 기록, 뭐 절차 이런 문서들 다 문서화된 정보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좀 이해가 좀 더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서들이 다 문서된 정보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는 겁니다. (2015년) 판에서는 문서된 정보를 유지한다 했을 때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서류가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표현할 때 문서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10월 13일 국토교통부 품질관리계획서 개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강사가 참고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회사 본사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매뉴얼이라든가 절차서라든가 또 뭐 지침서, 이런 규정집, 이런 내용을 강사가 이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하게끔 제도가 바뀌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활동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다 본사에서 이게 작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본사에서 매뉴얼도 만들고 절차도 만들고, 그리고 본사에서 뭐 ISO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문서 심사를 받고 또 심사도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물론 그 활용도 하셨지만 대개가 보게 되면 한 80% 정도 이상은 다 본사에서 수행이 됐던 거거든요. 시스템 문서들이. 근데 이번 그 품질관리 계획서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한국산업 규격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전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 활동이 이제 운영이 돼야 그런 환경의 변화를 강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주 밤새워 작업을 좀 마쳤는데 한 180여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은 품질 관리 계획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그 현장 이름을 강사가 직접 이렇게 명시를 좀 했죠. 이렇게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현장 주소 넣고, 물론 본사 주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포처를 영월 현장 이렇게 이제 임의로 강사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강의하기 위한 영상 강의하기 위한 자료를 강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을 보면서 IS 9000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면서 영월 현장에서 해야 될 실수 프로세스 업무를 그대로 적용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국제표준 그 목차 순의 배열을 똑같이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품질 방침. 품질 방침도 제가 이 표준 규격을 보면서 현장 실정에 맞게, 그리고 품질 방침은 품질 경영 그 7원칙에 따라서, 품질 경영 7원칙에 따라 7가지가 되겠죠. 고객 중시와 리더십, 현장 직원, 그렇죠, 인원의 적극 참여 있었죠 아까. 그다음에 프로세스 접근법, 그렇죠. 그리고 개선, 그렇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과 관계관리, 관계경영, 7가지를 품질 방침으로 우리 영월 현장에 대한 품질 방침, 현장 소장님의 그 의지를 표명한 걸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대의 어떤 가치의 품질 경영 방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계획서의 그 인용표준을 보면, 인용표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아래 내용이 KSQIS 9001의 2015년 요구사항의 목차, 그렇죠. 이거를 품질관리 계획서의 목차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품질관리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영월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 규정된 요구를 수행하는 문서, 이 용어 정의가 뭐였죠? 규정된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 절차서, 그렇죠? 품질관리 계획 절차서를 만들어 한번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품질 계획서의 요구 사항으로 우리가 설정을 딱 했다면, 어떤 문서화를 했다면, 이 문서화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뭐 관련되는 양식, 서식도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절차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 서포트 지원인 경우 상세번호로 이제 7.1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7.1은 자원입니다. 7.2는 역량 적격성, 7.3은 인식, 7.4는 의사소통, 7.5는 문서된 정보가 요구사항이고 품질관리 계획서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영월 현장에서의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자원 관리 절차서가 나오는 거죠. 자원의 관리 절차. 자원은 인원, 사람, 그리고 자재, 그렇죠? 그것도 자원이죠. 그다음에 어떤 장비, 그렇죠? 토목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토목공사의 장비, 그리고 기계라든가 또는 우리 공사 관련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시방서 이런 모든 그 자료들, 그리고 이제 현장의 경비, 돈, 현장 운영할 수 있는 비용, 돈,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죠. 이 자원 관리 절차를 영월 현장에 맞게 또 만들어야겠죠. 이게 품질 관리 계획 절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적격성, 그렇죠. 역량 적격성, 그렇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 관리 절차, 그렇죠. 역량, 능력, 적격이니까요. 그다음에 자격 인증 관리 절차. 그다음에 여기 인식 나오네. 그렇죠. 인식에 관련되는 거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식 및 의사소통 절차서. 그렇죠. 인식과 의사소통을 묶었다 하나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식 및 의사소통 절차서. 그리고 마지막에 문서화된 정보가 있다면 역시 이렇게 해서 문서화된 정보관리 절차, 그리고 또 상세하게 문서 작성 절차, 뭐 이렇게 관련되는 그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문서화된 절차서까지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품질관리계획서는 국제표준을 최상위 버전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 9001 2015년 버전을 가장 최상위 버전으로 하고, 이거를 현장 특성에 맞게끔, 그렇죠, 우리 현장에 품질계획서를 구축을 하고, 품질계획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품질계획 활동의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른 문서화된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어떤 객관적 증거의 서류인 양식, 서식, 기록들이 또 존재하겠죠. 이걸 다 묶어서 품질관리계획서의 문서화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했다면 품질관리계획서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더 보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그렇죠, 절차로 또 할 수 있겠죠. 품질관리계획서에 부속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